안녕하십니까. 예, 왕따쌤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행차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제가 바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번 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건 입체도형이고요. 그 중에 입체도형의 이 마지막 막바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일명 측정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건널비랑 부피들을 구하는 공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쫙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과서 안에는 조금 이렇게 번잡스럽게 되어져 있어. 뭐가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이거 나왔다가 막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나눠져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체계로 묶어서 하나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리고 눈으로도 보기가 훨씬 쉬워져.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도 훨씬 더 빨라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이 다 쓰거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사실상 이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요렇게 보면 돼요. 일단 기둥 파트. 요 기둥이라고 하는 요 파트 있잖아요. 요 파트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고 부피는 어떻게 되고, 그게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이 다 기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널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 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각뿔이든 원뿔이든지 간에 뿔은 건널비를 이렇게 구하면 되고 부피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다 공식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뿔 따로 각뿔 따로 공식이 막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바람에 공식을 외워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막 다들 이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계열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쓸까요, 그냥? 네. 뿔대가 나올 거예요. 자, 뿔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뿔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뿔대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이 아이도 각뿔대가 있고 원뿔대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구라는 아이예요. 이 구는 초등학교 때 다 보신 거죠? 공이요, 공. 그쵸? 예. 이 공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널비 따로, 부피 따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는 이제 따로 우리가 정리해서 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부터 한번 가볼까? 기둥은 각기둥이든지 원기둥이든지 우리가 기둥의 특성이 있어요. 뭐죠? 맞아. 밑면이 무조건 두 개야. 그리고 이 밑면 두 개가 합동이어야 돼.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이 밑면 두 개가 평행하게 있어야 돼.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거든요. 밑면 두 개가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널비를 먼저 따져보자. 건널비라는 거는 기둥을 겉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넓이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밑면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밑넓이를 하나 딱 구해서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 그럼 밑면 두 개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더하기 옆넓이를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옆넓이는 선생님 어떻게 구해야? 각기둥이라고 한다면 가위로 싹둑 잘라요. 그래서 후루룩 펼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 모양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를 모서리 뭐 이렇게 다 더해주고, 세로 길이는 높이가 되겠네, 기둥에. 그렇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그냥 옆넓이, 직사각형 옆넓이 모양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원기둥이라고 한다면 원기둥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그냥 작게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건데 밑면 두 개 일단 더해주고, 그쵸?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가위로 싹둑 잘라. 그리고 후루룩 펼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직사각형 이만한 거가 나오겠지. 그럼 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는,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맞아. 여기랑 똑같겠죠? 밑면의 둘레랑.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 높이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옆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옆넓이 구하는 게. 그렇죠? 무조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후루룩 펼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이제 부피라는 거죠. 부피는 엄청 쉬워요. 왜? 우리가 이미 직육면체라든지 정육면체 부피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선생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원기둥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기둥까지 다 포괄을 시킬 수 있게 공식을 새롭게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밑넓이를 일단 먼저 구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정육면체라고 한다면 밑넓이를 구해라. 예. 가로 곱하기 세로. 예. 혹은 직육면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삼각기둥이야. 그럼 밑넓이인 삼각형 넓이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기둥이면 원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파이 r 제곱이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끝나요. 어떤 기둥이든지 간에 항상 부피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엔 뿔로 갑니다. 뿔도 우리가 겉넓이랑 부피를 따로따로 봐줘야 되는데 얘가 각뿔이든 원뿔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일단 뿔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렇죠. 밑면이 하나밖에 없고요. 위에 뿔의 꼭지점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거든. 이렇게 뿔 모양. 그죠? 그래서 자,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하나 그려봐야지. 저는 원뿔 그려볼게요. 네, 요거 원뿔이에요. 요거 보시면 얘의 겉넓이를 구하래. 그럼 겉넓이는 선생님 기둥은 밑면이 2개였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2를 하는데 뿔은 밑면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밑넓이 하나만 가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각뿔이라고 한다면 옆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렇죠. 삼각형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 모양의 그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 원뿔은 옆면이 어떻게 돼? 이거 가위로 여기를 또 싹둑싹둑 잘라줘. 그런 다음에 후루룩 펼칠 거야. 그럼 얘를 전개도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되죠? 선생님 옆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돼요. 옆면이 여기 있는 꽃갈 모양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후루룩 펼치면 얘가 이쪽 끝은 말려 올라가. 그래서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밑면은 요거 원 모양이니까 똑같이 밑넓이 구하면 되고 옆넓이는 요거 부채꼴 모양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중심각을 알아야 돼, 원래는. 근데 여기 중심각 알 수 있어?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중심각 모를 때 우리가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렇지. 2분의 1 R L. 기억나세요? 요 공식을 분명히 평면도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평면도형 파트 1과 부채꼴 파트에서 부채꼴의 넓이일 때, 넓이를 구할 때 여기 중심각의 각도를 몰라. 안 나와. 그러면 요 공식을 써라 그러면서 분명히 요거에 대해서 나올 거거든요. 일단 2분의 1 곱하기 R은 누구야? 여기가 R이야. 여기가 R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L이 누구예요? L은 여기 호의 길이에요. 선생님 여기 중심각 모르는데 여기 호의 길이 어떻게 알아요? 얘 여기랑 계속 겹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밑면 둘레랑 얘랑 똑같은 거야. 이게 L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밑면 둘레에다가 곱하기 여기 반지름에다가 곱하기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이 옆면의 부채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뿔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각뿔들은 이 옆넓이가 전부 다 삼각형 모양일 테니까 삼각형 넓이 그냥 구하신 다음에 그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곱하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부피는요. 기둥이랑 대땅 비슷해요.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맞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만 쓰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있는 기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요렇게만 곱해주면 이건 기둥이잖아. 여기 기둥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뿔은 엄연히 이 부분이 없어요. 빠져나갔거든. 이 부분이. 없는 아이잖아. 이 부분 다 빼줘야 돼. 이걸 이미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했어. 그래서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우리가 반드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누구를 꼭 해줘야 된다? 3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 요거는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뿔대는 어떤 애냐면 뿔대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원래 뿔이 있었어요. 뿔이 요런 애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 뿔에서 밑면 있잖아요. 밑면에 정확하게 평행하도록 잘라서 위에 걸 버린 거야. 그럼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요런 애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이미 나갔어. 빠져나가고 요 밑둥만 남는 거야. 아랫둥만. 저는 지금 원뿔대를 그린 건데요. 각뿔대 다들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겉넓이 구하는 거랑 부피 구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실제로 이 뿔대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세요. 겉넓이 구할 때 이 뿔대를 둘러싸고 있는 겉에잖아. 그쵸? 그럼 그 겉에가 밑넓이를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지금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렇게 써줍니다. 이거를 이제 밑넓이를 따로따로 2번 다 구해라. 요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그거를 윗넓이 따로, 밑넓이 따로 구해. 이렇게 외워야 안 까먹어요. 예. 위에 따로, 아래 따로, 따로따로 다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별거 아니죠? 네. 요 옆넓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옆넓이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걸 좀 이용할까요? 여기 위에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이렇게 있던 놈이야. 그런데 위에를 버리잖아. 저 위에를 버리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만 남아. 원래는 이렇게 있던 놈에서 위에가 이렇게 버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면이 하나가 생기죠. 윗면이.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나 옆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요것만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거 공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마찬가지로 얘를 빼주셔야 돼. 그래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주시는 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는 쓰는 공식이 2분의 1 RL 그대로 쓰면 됩니다. 큰 부채꼴 할 때에는 L이 여기가 될 거고요. 작은 부채꼴을 할 때에는 L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부채꼴을 따로 구하고 거기에서 빼기 작은 부채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 뿔대 파트에서 겉넓이 구하는 게 가장 까다로워요. 선생님 이게 만약에 각뿔대면은요. 이 각뿔대면 옆면이 무슨 모양일까요?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는 구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원뿔대면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들어요.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험 대비할 때 또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따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큰 원래 뿔에서 작은 뿔을 빼주시는 거거든요. 부피를. 그래서 큰 뿔 부피에서 위에 빠진 빠져나간 요 아이를 빼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각각의 아이들은 당연히 뿔 모양일 테니까 3분의 1 각각 다 해주셔서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9는 어쩔 수 없이 한 큐에 외워줘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일단 겉넓이부터. 겉넓이는 말이야. 일단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다가 4만 곱해주면 돼요. 4파이 제곱. 이건 따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피도 좀 얘는 정말 신경 쓰여. 일단 파이 r 세제곱이야.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하냐면 3분의 4를 곱해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4분의 3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3분의 4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아예 외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꺼번에 싹 다 알아놓고 계시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혹은 수행평가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혹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네, 한꺼번에 외우세요, 여러분들. 요거 보신 다음에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막 풀어주는 거 보면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좋아요. 왕따 쌤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